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건데,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3, 중2, 대부분 지금 중3, 중2죠.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면 저는 이런 설명회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늦은 정도가 아니라 끝난 거죠. 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야. 예. 지금 여기 중3 학생들 좀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중3 학생들은 자신의 운명이 대입의 관점에서 갈릴 수 있는 시간이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3은 자기 고3이라 생각해야 하고 중2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기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죠? 있어요? 예. 네. 근데 종합전형이 뭔지 정확히 모른 채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는 학생을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획을 한 거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졸업했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사, 담임교사,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후에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제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2022 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고 대입 진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그 다음에 대입의 흐름, 미래의 인재상,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원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이어갈 겁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핵심은 간단히만 얘기하면 5등급 상대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1등급 안에 드는 게 이제 10%가 1등급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등급이랑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등급 정도 맞으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서울에 원서 써볼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때부터는 2등급 맞으면 교과전형으로 원서 써볼 만한 수준이 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다수의 학생은 어쩔 수 없이 10명 중에 9명은 1등급 못 맞겠죠. 10%니까. 그러면 2등급, 3등급에 내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학생들도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포기해야 하냐? 그게 아니라 내신 성적 말고도 다른 요소를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능과 생활기록부라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제는 내신으로만 줄 세우는 전형은 좀 축소시키고 종합전형으로 뽑는 걸 많이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는 더욱더 강화된 흐름이 뭐냐면 내신, 생기부 기록, 수능 어느 거 하나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시 파이터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시 파이터가 뭐예요? 자기 정시로만 인생 한 방이지 뭐 있어 하면서 정시만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 있죠? 특히 남학생들 중에 그런 애 정말 많이 봤죠. 제가 여러분들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있으면서 그런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면 아, 나는 내신은 아닌가 보다. 정시해야지. 정시도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신, 수능, 생기부 기록 어느 거 하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현재 입시 흐름이라는 거.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대부분 동탄이니까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교과로 내신으로만 줄 세우는 건 14.8% 정도 뽑는데 종합전형으로 보시다시피 30% 이상 뽑아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도 37.6% 뽑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능 37.6%는 재학생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재수생, N수생이 거의 다 휩쓴다고.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교과나 종합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로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종합전형이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신과 생기부 기로 수능 어느 거 하나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만약에 나는 서울로 대학을 안 갈 거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 포기해도 괜찮아요. 서울로 대학을 안 갈 거다. 자, 난 서울로 대학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하면 세 개 다. 자, 등성공 되지 말고.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떠들거나 무성공되거나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서울로 대학 갈 마음이 굳이 없는 거고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 그러면 이제 안 들으면 되는 거야, 굳이. 왜냐면 나는 지금부터 기준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는 학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왜 수시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에서 적당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정시에서는 갈 수 없는 학교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정시에만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이거 내가 주장한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주장한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 모든 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입시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의 내용에 내가 동의를 해요. 왜냐? 경험적으로 학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맞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수시는 6번 쓸 수가 있어요. 정시는 3번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시만 하겠다는 건 수시를 6번을 일단 날리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아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대학을 포기한 수준이다. 라고 나는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가 담임을 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정시할게요 하면 제 마음속에도 지워버려요. 아, 얘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학생인 거죠. 정시할게요 하고 학교도 엉망으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대학도 못 가요. 발간을 못 봤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수시 지원의 기준선이 내신 성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신이 1등급이가 2등급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 근처에 동탄 중앙고가 제일 가까운 학교죠. 거기에서 1등이라고 해도 만약에 1등이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서울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 수능, 생기부, 기로 어느 거 하나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학생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학생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은 그냥 운동선수 같은 거예요. 그냥 끝까지 주어진 걸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인 거고 선택은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신 전부 1등급, 수능 전부 1등급 맞지 않는 이상. 그런 애는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말고 내신, 수능, 생기부, 기록을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중학생한테 할까?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야 돼요.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미 10명 중에 한두 명이 준비가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10명 중에 한 명 중에 준비가 된 아이들이 벌써 딱 치고 나가버려요.
한번 딱 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내년 3월 달에 고등학교 가면 두 번의 좌절 포인트가 와요. 내년 3월 달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 시험 딱 두 번 보고 나면 그 학생의 운명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게 현재 입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 애들 고3이다 생각하시면 특히 5월달 같은 거 학습 이감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 너무 중요해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들고 놀고 이러고 있으면 대학도 같이 멀어지는 거야. 근데 그럴 마음이면 떠들어도 돼요. 대학을 내가 서울로 나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수능 최저가 거의 다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수능 성적도. 교과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얘기를 하면 교과전형의 요즘 핵심은 뭐냐면 내신으로만 뽑지 않고요. 생기부, 기록, 서류를 다 같이 봅니다. 그 대학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 봐요. 경희대나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 서울대 빼고는 서류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 산업 7이 걸려 있어요. 고려대 가려고 하면 내신도 좋아야 하고 서류도 좋아야 하고 수능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생기부, 기록, 수능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놓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셋 중에 하나라도 놓은 학생은 서울권 대학은 안 뽑겠다는 게 서울권 대학의 의도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3합 7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영어가 아주 중요해요.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만약 영어가 1등급이다 그러면 되게 편해요. 3, 3을 맞으면 되고 다른 과목. 영어가 2등급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영어가 3이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영어를 3등급 정도 맞는 애가 다른 걸 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학업 역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영어는 그래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미리미리 대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최저가 전부 다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경기권에 있는 학교도 심지어는 최저가 다 걸려있어요. 가천대, 갑돌이대, 경기대 이런 학교도 전부 최저가 다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종합전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울대에서 종합전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양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성적만으로 뽑을 수 없다. 그래서 생기부를 한마디로 꼼꼼히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학생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1 학생들이 28학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1 학생들 어떻게 뽑겠다는 대략적인 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미 보시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줄 세우는 전형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으로 다 뽑아요. 서울대는 종합전형으로 다 뽑고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다 뽑는데 보시면 서류평가가 생기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시. 여러분들 정시 파이터가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서 그걸 안을 정확히 답을 제시했어요. 자, 보시면 정시 모집 같은 경우도요. 수능을 60%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평가 일종의 생기부겠죠. 이거를 40%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수능만 한 애들 안 뽑겠다. 그러니까 내신 생기부 기록 안 챙기고 수능만 난 할 거야 하는 애들 안 뽑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서울대가 이렇게 하면 다른 대학도 따라해. 그러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신, 생기부, 수능 어느도 하나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잘하는 역량은
중학교 때 이미 완성이 돼요.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 능력이 갑자기 키워지질 않아요. 중학교 때 이미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데리고 한 3-4번 정도 수업을 하고 여러분의 좀 성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좀 여러분 대학 어디 갈지 보여요. 여기서의 태도와 성적을 보면 이런 게 수업 태도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엉망이네가 수업을 잘 들을까? 안 그러겠지? 여기서 잘 듣는 애가 수업도 잘 듣겠지? 근데 그 수업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학원 수업, 학교 수업 이런 설명할 때 이런 태도, 그다음에 성적 이런 거 보면 이 학생이 어느 대학 갈지가 거의 확연히 다 드러나는데 그렇게 뽑겠다는 게 종합전형의 의도예요. 근데 실제로 종합전형은 우수한 학생을 많이 뽑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학생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설계된 종합전형, 특히 종합전형을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정시만 집중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시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학교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멍하니 그냥 대부분 되네요. 그런 다음에 1학년 2학기 마치고 자퇴한다고 되게 많이 돼요. 자퇴하면 점심밖에 답이 없는데 그런 애들 최대한 안 뽑겠다는 게 서울의 의도예요. 점심만 하겠다는 게. 네. 질문은 좀 이따 하세요. 시간이 압박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제가 더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교육 기반 평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 생활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어떻게 잘해야 하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학교 생활,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진로 공동체 이걸 보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생활 잘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태도, 수업 시간에 태도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탐구력, 아마 이게 이제 오늘 좀 핵심 주제예요. 좀 이따 나오는 탐구력이.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면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좀 나눠봤는데 학업 성취도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또 하나 유익 있게 볼 게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요. 종합전형에. 특히 서울 연구대 이런 좋은 학교들은 그런 거 다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중학교 때 길러지는 게 뭐냐면 중학교에서 보면은 여러분 국영수 말고도 다른 과목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기술 과정, 정보 이런 과목도 있어요. 한문. 자, 그 수업 중학교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런 수업 무시하고 잘 안 듣는 애는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이미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된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잘. 그나마 중학교 때 이런 얘기라도 듣고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나도 안 듣고 고등학교 왔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따지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라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교 수업 어느 거 하나 무시하지 말고 다 잘 들으세요. 그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간단합니다.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돼요. 예의 없게 안 하고.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싸가지가 없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인사 잘 안 해요. 인사. 비속어 쓰지 말고 다 들려. 다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말고도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 수업에 딱 들어오면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탐구력. 탐구력이 또 되게 중요해요. 탐구력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진로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진로 수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진로 수업. 네. 그 시간 진로 2시간 하시면 안 돼요? 자, 진로 시간 시험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듣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따지는 게, 진로 역량에서 따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꼭 의대 관련한 것만 꼭 들어야 하고 막 그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을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고등학생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 성적이 우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애를 뽑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과학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독서예요. 독서랑 제가 좀 이따 연결시킬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과 수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잘 듣냐.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연결시킬 수가 있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뽑는 방법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서류랑 면접을 많이 봐요. 서류랑 면접. 서류가 생기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학생들 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하는데, 미래의 인재상이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맞춰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딱 따지기가 어려운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탐구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대학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수렴적 창의성이에요. 자, 교과 수업에서 뭔가를 배웠어요. 교과 수업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진 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재조합하는 이 능력을 아주 많이 따지겠다는 게 학생 종합전형의 핵심이고, 이게 탐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학생이 탐구력이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탐구력을 드러내고 싶을 때 가장 핵심은 지식을 습득해서 심화 확장하는 걸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여기에 핵심 도구가 바로 독서가 되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본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경향은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이에요. 수업을 잘 되는 걸 토대로 해서 그게 기록이 얼마나 잘 쓰여지나요? 이걸 따지는 거고, 학교 생활 기록부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그 태도나 발전 가능성이 기록이 돼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정시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라고 이건 입시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학교 생활이 어떻게 작성되는가, 제가 실제로 학교 생활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작성해본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창의적 체험, 교과 세부,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인데, 창의적 체험이 중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듣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이게 창의적 체험이에요.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수업 듣는 거. 그다음에 행동 특성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을 잘 듣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창의적 체험도 또 자율, 동아리, 진로로 나눠져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은 탐구 활동이 적혀져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탐구 활동이라는 게 여기서 핵심,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데 탐구력. 그러니까 탐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을 자율 활동부터 바로 기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생기부 양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중학교는 그걸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오는 순간 고등학교는 그냥 3월 입학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생기부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선생님은 정말 질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너무 바빠요. 중학교 선생님 물론 바쁘지만 이 바쁨의 정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기부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유의 있게 다 관찰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우리 반입니다. 내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하면 여러분의 태도 하나하나를 항상 수시로 기록해놔요. 나만의 노트에다가. 실제. 자율활동의 이제 핵심은 학문적인 역량을 얼마큼 드러낼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율활동이 탁월한 학원 역량을 드러낼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가장 완벽한 생기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안 쓰여지면 안 쓰여질수록 대학에서 멀어지는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표준적인 생기부 양식을 가져온 거예요. 자, 어떤 수업을 통해서, 교과 수업이죠. 교과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게 뭐예요? 직접 호기심이에요. 관심을 보여가지고 캠프나 이런 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고 그 활동 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걸 극복 과정에 들어가고 그걸 학습해서 보고서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보고서로 정리를 하려면 자료를 찾아봐야죠. 자료 탐색, 지적 호기심, 자료 탐색, 그 다음에 재조합. 자, 수렴적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게 탐구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요소가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야만 서울권에 이름 들어오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종합전형에 맞는 생기부가 되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른 채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오고 대충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기부 기록을 1학년 때 보면 제대로 신경 못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겪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표준적인 생기부 양식을 가져와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어만 채우면 이게 최상의 생기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 들어본 학교에 가면 애들의 생기부는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적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안 좋은 생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동아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한 거라 제가 바로바로 넘길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동아리도 똑같고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중학생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나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진로 시간을 통해서.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면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뭐를 또 선정해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여기 중3 학생들, 여기 남학생들이 중3인가요? 네, 중3 학생들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그 선택 과목 때문에. 선택 과목을 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보이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미리 고민해요. 미리. 진로 활동도 근데 핵심은 탐구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다 탐구력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탐색, 탐구.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탐구예요, 탐구. 그러니까 탐구력을 어떤 식으로 발현시킬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야 돼요. 자, 생기부의 가장 핵심은 교과, 수업, 플러스 독서. 근데 이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야 한다? 탐구력. 탐구력을 드러내야 한다. 세부 능력 특기사는 다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어학원이잖아. 그럼 어학원에서는 어학원답게 어떤 식으로 탐구력을 향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원에서 보통타 외대 어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학생 애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탐구력이라고 나오죠. 대입 변별력의 키 탐구력이라고 나와요. 제가 괜히 탐구력이라는 말을 여기다 쓴 게 아니겠죠. 지금 일반되게 입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탐구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5월달 이 시기가 학습 2학기라고 해요. 보통 학습 2학기. 그러니까 학습 2학기라는 게 뭐예요? 내신,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학교에서 내신 시험 4번 보잖아요. 그 내신 시험이 끝나면은 자기가 뭐라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5월 달에 쭉 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내신 대비 좀 하고, 7월 달, 7, 8월에 좀 쉬고, 9월 달까지 약간 더 쉬다가 또 10월 달에 좀 내신 대비하고, 11월에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되게 많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그럼 중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중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부터 예전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3년 내내 쉬지 않고 그냥 쭉 공부해야 돼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쉬는 어떤 기간이. 쉬는 기간이 있는 만큼 대학에서 엄청 멀어질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할 게 없어요. 사실상 이미 결정이 다 나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자체가 고1 1학기 정도면 자신들의 운명이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나버리기 때문에 중1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중2, 중3이죠. 그래서 중3은 8개월 남은 건데 5월달, 1월때가 학교에서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완전히 풀려있는 시기예요. 공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걔 중에 한두 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30명, 한두 명. 원서책 보고 있고. 제가 실제 중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30명 중에 나머지 다 노는데 한 2명 정도가 원서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걸 보라고 시켰다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괜히 시켰을까요? 아니죠. 지금 고등학교 영어에서 고등학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고 이게 입시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때 대비를 해놓는 거죠. 영어를 1, 2등급 맞을 실력이 되면 너무 유리해요. 편해. 너무너무 편해. 근데 생각보다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한 3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나와요. 영어 1등급이. 문의만 절대평가예요. 영어가, 수능 영어가 미국 대학교 한 2, 4만 명 수준이에요. 왜 수능 영어가 어려운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올해 고등학생들이 본 모의고사 출처입니다.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Presenting Material. 원서에서 나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내년에 보게 될 모의고사의 지문의 모든 출처는 다 원서입니다. 이런 원서. 여기서 나왔어요. 이번에. The It Will Carry First. 이 책에서 나왔어요. 이런 책. 이런 책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준이 안 되면 1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1등급. 1등급 맞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걸 안 읽으니까. 이걸 고등학교 가서 한가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요. 고등학교 가면 영어 공부를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수학과학을 해야 되는데. 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원서입니다. 3학년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 학원에서 지금 많이 풀어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 이런 거 1분 이내에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1분 이내에.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다른 PPT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북동탄 외대 여학원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프리미엄 리딩 코스예요. So make English special with routine. 뭐를 위해서? 뭐를 이용해서? extensive reading과 intensive reading을 활용을 해서 이제 루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 말하는 거죠. 책 읽는 걸 통해서 영어 실력을 스페셜하게 만들어 보자. 학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학교 학생들 대부분 놀고 있을 때 이때 달려야지 승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답게 공부를 하면서 근본적인 영어 실력 항상 이루어져야만 입시 영어까지 잡는 겁니다. 입시 영어를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해야지 입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서에서 나오니까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어학원이기 때문에 외대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학습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시어지라고 있는데 이런 용어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영어를 최대한 영어답게 활용하는 방법 그거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Such a pretty can lead an inventor seeking to realize urban spirits to spend resources building high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저런 문장 좀 길죠. 이런 문장을 보통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책 많이 안 본 학생들이 틱톡치기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해요. 이러한 공경을 리드니까 이끌 것이다. 어떠한 발명가는 뭐 뒤에서 수식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원서를 많이 보다 보면 의미 단위로 읽는 연습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냥 우드 리드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비밀 유지에 의존하는 모든 발명가들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를 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영어를 보고 가장 한국어다운 걸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지만이 문제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직독직해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혈관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단어 혈관이나 문장 혈관이 잔뜩 막혀 있는 거고, 자 이걸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원서를 많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혈관이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도 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깊게.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예를 들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이 책을 읽으라고 할 겁니다. 처음부터 다 읽는 건 아니고 그 수업 시간에 맞게 이렇게 분량을 정했어요. 이 정도를 읽으라고 이제 범위를 줄 거고, 그럼 이제 집에서 책을 읽어 오는 거고요. 실제로 교실에서는 책을 읽지는 않겠죠. 그냥 미리 읽어 와야 하는 거고, 미리 읽어 오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컴플리션 퀘스천과 센텐스 컴플리션 퀴즈를 볼 거예요. 제대로 읽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통번역식으로 여러분들 진짜 영어를 영어답게 말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단어 공부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좀 흥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주면, 여러분 혹시 에어컨 아시죠? 에어컨. 이 에어컨이 미국 정치 판도를 바꾼 사례가 있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에어컨 때문에 미국 정치 판도가 완전 바뀌었대요. 대선 판도 완전.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생각도 못 해가죠.
원서에 보면은 이런 미국적인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땀 흘리는 자가 지배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인간이 왜 땀을 흘리나? 더워서.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열을 체내 온도를 유지하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인간이 정원 동물이잖아요. 정원 동물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인간이 체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세계를 나름대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원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내용이 에어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 마릴린 먼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에어컨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뭔지 알죠? 근데 그것도 에어컨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원서에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흥미 있나요? 흥미로나요? 제가 이 책을 다 훑어보면서 학생들이 읽으면 재밌겠다 싶은 그리고 영어도 나름 괜찮겠다 싶은 읽으면 나름 괜찮겠다 싶은 거를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너무 다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뽑아오고 그래서 이런 퀴즈를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에어컨으로 인해서 미국에 에어컨이 생기면서 미국도 보면 남부가 덥고 북부는 상대적으로 춥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생겨가지고 미국의 북부에 있던 좀 부유한 그 백인들이 남부로 내려와가지고 정치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퀴즈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센텐스 컴플리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서사평 문제랑 이거 되게 유사해요. 보시면 혹시 고등학교 기출문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고등학교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 내신에서 핵심을 가는데 서사평이거든요. 서사평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 유형이 뭐냐면 단어를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해놓고서 조건 준 다음에 해석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이걸로 여러분들 분명히 갈려요. 근데 이거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한 달 이렇게 바짝 공부해야 실력이 확 오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서에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뽑아와본 거예요. 네, 정답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저와 함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를 보고 최대한 한국어답게 떠올리면서 이 문장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에 전형적인 문장 구성 원리가 담겨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주어에 무생물 주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들으면 돼요. 자, 무생물 주어를 써요. 그래서 식량이 요구하는 시위가 뭘 시작하게 했다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로 인하여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한국말이에요.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로 인하여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했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소련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이 망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떠올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서 이제 숙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만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서사평을 잘 푸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단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냐면 이 문장에서 아까 보시면 contribute to 보이죠? 자 여기 보면 from which랑 contribute to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원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관계대명사 다 배웠죠? 관계대명사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관계대명사. 학생들. 막상 써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중학교 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문법을 다 배우고 왔거든요. 그 표는 다 외웠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의 쓰임과 이렇게 연결되는 전치사와 관계되면서 이런 구조들을 되게 자유스럽게 능수능란하게 익힐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서에 많이 나와요. 원서에 잔뜩 나오고 수능 어법 문제도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관계대명사를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휘의 쓰임과 대부분 결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공헌하다, 기여하다 정도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컨트리뷰트가 여기서는 2번 뜻으로 쓰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to be the one of the causes of something 해가지고 인과관계용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하다.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컨트리뷰트가 여기 뒤에 보면 to가 쓰인 거 보이시죠? 자동차예요. 자, 중학교 때 자동차, 타동차 차이점 배웠죠? 자동차랑 타동차 차이점 뭔지는 알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배우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단어, 동사마다 자동차와 타동사가 대부분 혼용돼서 쓰인다는 건 모를 거예요. 영어 동사 중에 상당수는 자동사와 타동사 속성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타동사만 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전치사 쓰니까 결합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낸다고 하면 저는 프롬이랑 투 빼버려요. 프롬이랑 투 빼고 서브라고 시켜요. 그게 고등학교 서답형,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로 나오는 문제예요.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3분 이내에 써야 돼요. 3분 이내에 쓸 수 있겠어요? 이거 보고? 네. 프롬트 내가 뺀다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8개월 후에 풀게 돼요. 8, 9개월 후에. 자, 그러면 지금도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더욱더 긴장되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 영어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수학과 앞에서. 대학 가려면. 대학 가려면 난 영어만 해야지, 난 수학만 해야지. 선생님 저 수학만 할게요 하면 그런 학생들 대부분 특징은 수학도 못해요. 난 영어만 해야지 하는 학생들 특징은 영어를 못해요. 난 과학만 할게요 하는 애들이 과학을 못해요. 선생님 저 정시 할 거예요. 정시를 못해요. 잘하는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잘해요. 내신, 기록,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냥 다 잘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그 능력을 지금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원장님이 좀 말씀을 주시면 일단 Q&A 네. 받고 저희가 어머님 오늘 원래 신청하신 분이 10분 넘으셨거든요. 어머니 두 분 오셨고 어머님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시고 너희들도 혹시 아까 질문했었어요. 질문했었어? 네. 누가 질문했었어? 이 학생이었어요. 자 저희가 너가 질문했어? 네, 이 학생 여기 들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특강이 이번 주 토일, 다음 주 토일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1시까지 7명,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7명 이렇게 지금 선착순 받을 예정이고 일부 같은 경우는 벌써 5명이 모집했거든요. 우리가 설명회 하기도 전에. 근데 설명회 하기도 전에 5명이 모집된 학생들이 못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 이번 9.19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청계중학교 3학년 전교 1등, 전과고 다 100점 만점. 호잉이 알지? 한우인 알아요? 호잉이 청계중3 이번 영어 되게 어려웠잖아, 영어. 청계중 3학년 이번 영어가 거의 고등 수준이었거든요. 어휘랑 어법 다. 근데 유일하게 영어 만점, 전과고 만점. 호잉이는 무조건 듣겠다. 이렇게 욕심 있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이번에 S반, A반, B반에서 S반은 조금 필수적으로 좀 다 들었으면 좋겠고 A반에서도 모의고사 2등급까지 이번에는 우리 모의고사 봤잖니? 거기서 2등급 정도까지 나온 친구들은 들었으면 좋겠고 B반에서도 2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신청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우리가 특강할 경우에는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걸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제 뭐 3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특강을 듣게 되면 너희가 고등 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거의 그 주관식 서술에서 많이 갈라지거든. 특히 이 반이 왜 이렇게 남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아, 여기 월수금반 남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네. 여학생들이 귀하네. 남학생들도 또 그런데요. 아 근데 남학생 서술이 아니라 너희가 주관식 서술은 너무 약해 남학생들이. 지난번에 동탄중앙고 학생들 서술형에서 한 문제에 이 감생이 있었어. 2.2.2.1.2점이었는데 그거 세 개 다 틀리면 등급이 막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원장님이 전화해서 그 친구 다 맞게끔 전화 통화해서 다 맞게끔 해줬었어. 한 번. 근데 얘들아, 우리 주관식 서술형 그 서답형 얘들 너희가 그거 맞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그 팀장님 준비하시는 그 특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특강 듣게 되면 일단 너희가 전체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이 많이 향상될 것 같고요.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워낙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많이 소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서 약한지를 아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한 땀 한 땀 다 하다 치시면서 문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1등급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이 탄탄한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거고 2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은 1등급 나와줘야지 최저 맞추면 그쵸?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혹시 그 누구 어머님도 몇 학년 학생?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 팀장님을 얘기해 주세요. 질문에 지훈아 질문에 아까 이 학생 질문. 아까 서울대 네. 입시장 봤는데 네. 일반 전형에서 전형이랑 나머지 2개 전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그 자료 칸이 6개가 있었는데 뒷칸에서 1칸이 6개가 있는데 전형이 딱딱딱 3개가 있고 여기가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본다는 거야? 아니면 6개 중에 선택을 할수 처음 있는 봐요. 거야? 이거 한 개씩 있어. 잠깐 PPT 봐야 돼. 1단계가 멈춰. 좀 처음 네, 해볼게요. 좋은 방법. 어쨌든 거기서 질문 있었다는 거죠. 아, 네네네. 서울대에서. 참여준비 참고로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 출신 4명 선배 4명 서울대 갔잖아. 그 친구들도 3학점 맞춰서 영어로 다 1등급 맞추지. 어딘지 대충 알 거는. 그 앞에 서울대. 아니요. 좀 더 가야 돼. 여기.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요. 네. 여기가 1단계고 2단계인 거예요. 아 그렇죠. 1단계,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1단계, 2단계 구분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정시가 이제 2가지 이제 기회균형 빼고 여기 보통 해당이 많이 안 되니까 지역이랑 일반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가 지금 수시가 사실은 2명 추천으로 뽑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탄중앙고에서 보통 2명 애들이 1, 2등 애들이 최저 맞춰 서울대를 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중에 학원 한 분석으로 나왔던 거고. 근데 정시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그냥 2명 추천 받고 수능 60이랑 교과 영역 40 합쳐가지고 1단계부터 뽑는다는 얘기인 거고. 일반 전형은 좀 다른 거예요. 지역 균형이요. 일반 전형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수능으로 3배에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일반 전형으로 노리는 게 일반적인 학생을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아, 일반 전형이 말만 일반 전형인 거지 저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애들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외대부고 있잖아요. 아. 그런 학교에서 가져가는.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4명 간 친구들이 3명이 지역 균형이야. 네. 우리 일반 전형으로 잠깐만 이번에 일반 전형 갔잖아. 한백고 문과 정교 1등 그 친구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들어갔고 이상고에서 이과 정교 1등 응용생물학과 서영고에서 문과 정교 1등 자유전공학과로 들어갔죠. 근데 얘들아 저기 지금 같은 경우도 문과 정교 1등 이과 정교 1등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 외대부고에서도 문과 정교 1등 이과 정교 1등 있잖아. 2등부터는 다 일반 전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그 7년 동안 우리하고 불화가 많은 그 선배 들어갔잖아요.
애들 다 인사했었잖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서울대를 동탄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갔다라고 하면 지역 균형으로 갔을 확률이 대부분 높아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이번에 간 학생이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보여지는 거고, 왜 그러냐면 특정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특정 학교, 용인 예대부고 그런 학교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전형으로 일반고 학생이 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말만 일반적으로. 동탄에서도 거의 지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거의 없다고 해요. 또 질문 있어? 네. 저그 세배수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3명이다라고 하면은 1단계에서 9명을 뽑아요. 예를 들면 모집 인원의 3배수. 근데 이 3배수 안에만 들어가도 엄청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저 3배수 안에 들어가지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드 시리즈라고 해요. 입시계 신계다. 네, 보통 그렇게 서울대 일반전형을 그렇게 부르고. 아까 영어가 이 수시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그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했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서울에 이름 들어본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등학생이라서 이거에 대한 함의를 정확히 못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면 3학년 7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1등급이고 나머지 3, 3이면 되게 그렇게 하면 좀 괜찮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영어가 1이 안 나오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영어가 1이 아니고 영어가 2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B내지 3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인 대학생 기준으로는 국어 2등급 맞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모두가 재수생과의 싸움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재학생이 30만이었는데요. 재수생이 16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작년에 재학생이 30만인데 재수생이 16만이에요. 왜 1, 2등급이 안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동탄적 예외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1, 2등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1이 안 뜨면 사실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 근데 영어가 2면 그래도 쉬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중학생이라 그런 감이 없을 거예요. 아, 국어랑 탐구에서 2 맞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탐구 1, 2등급 안에 드는데 재학생 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즘 재수는 최저 맞추는 재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다 최저만 타요. 그럼 최저만 탄다고 하면 선택하는 과목이 탐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으로 재학생이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 그러니까 동탄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 낙관적으로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큰 오해가 삼합시 그냥 실등급 안에 좀 쉽던데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2합 4, 2합 5도 되게 어렵게 맞춰요. 고등학교 혹시 학 문화들이지만 물어보세요. 고 1, 2학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고 3학년한테 물어보세요. 고 1, 2학년들 현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고1 모의고사 풀어보고 어느 정도 점수 잘 나오니까 영어
쉬운 거 같죠? 고3 거 이번에 5월달 거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3월달 거. 한문장이라고 제대로 익히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그 빈칸처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한 3분 내에 풀 수 있어요. 모 입시 그 분석한 사람 유튜브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영어 상대평가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럴 거면 영어 상대평가 해달라고 뭐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뭐든지 혹시 뭐 지금 오늘 한 내용이든 영어에 대한 내용이든 이번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얘들아, 5일 모의고사 우리 학원에서 17번까지가 리스닝이고 18번부터 우리가 그 독해 그 원서가 어디서 추출됐는지 우리가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결국은 수능 1등도 맞아야 되잖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국어 우리 이번에 서울대 간 친구들도 국어하고 수학이 3등급 3등급이었거든요. 전도 1등한 친구들도 수능 영어가 다 1등급으로 최저를 맞췄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영어를 1등급 맞추기 위해서는 원서를 좀 읽어야 돼. 왜냐하면 다 원서 출처이기 때문에 원서를 너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방학 특강으로 들어가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 딱 요 시기에 주말에 4회 이렇게 지금 원서 특강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서 특강 듣게 되면 너희가 어느 정도 좀 감각이 영어 전반적인 좀 감각이 많이 살아날 것 같고 너희가 독해를 할 때 좀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보통 학생들이 독해를 끝까지 못해요. 37, 38분에서 답하거든요. 독해가 좀 빨라야 되는 거고 너희가 또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돼.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니까 그건 좀 나중에 미뤄두더라도 너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중에 빈순서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2등급은 나오더라고요. 원서 이번에 카이스트 들어간 그때 선생님이 좀 인사해줬죠. 그 친구는 원서만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거의 다 맞았거든요. 2등급으로. 그래서 이번에 기회 있을 때 좀 원서 특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선생님께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이 월요일이고 수요일까지 너희가 하고 올 때 그때까지 이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임은 지금 7명 적었는데 5명이 됐고 2명은 더 받고 있고요. 2시부터 5시까지는 지금 조금 더 자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요거 원서 특강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니? PPT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PPT.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핵심을 두는 거는 사실 이거에 시험 쪽 이 기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해를 잘하려면 영어를 보는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떠올리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언어 구사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떠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보고 이런 식의 한국말을 떠올려요. 이런 식의 한국말을 떠올리면 한 문장, 두 문장은 어찌어찌 생성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모의고사는 10문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단락이잖아요. 그거를 최소 45초에서 1분 이내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머릿속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면 이런 시험이라고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외래 통계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외래 통계가 엄청 유명한데 그 통관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갑자기 시작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교직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 가르쳐 왔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가르치든 교과서를 가르치든 뭐를 가르치든 항상 이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년 이상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가장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제가 실제로 증인이기도 한데요. 이 원서라는 것도 갑자기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까 왜 영어 교육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는 정시로 가던 시절이라 수능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영어부터 수능으로 들어가서 영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맛은 대학교 가서 느낀 거죠. 저도 수능 영어로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고. 저희 때 수능 영어는 지금보다 어렵진 않았죠. 지금은 미국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교과 들어가서 이제 그 원어민 교수님한테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게 바로 이 익스텐시브 리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를 세계적으로 잘 하려면 익스텐시브 리딩을 해야 한다.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는 게 어렵게 뭐 약간 영어 교육한 용어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집 밖에서 교실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 수준에 맞는 관심 있는 책을 읽는 거가 많이 다독이 쉽게 다독을 많이 해야 하는 거고, 인텐시브 리딩은 수업에서는 다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독을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수업에서는 인텐시브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인텐시브 리딩은 제가 이제 어디서 배운 거냐면 예전에 이제 실제 대학에 다닐 때 통계 입시 교육하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 학원에 가면은 인텐시브 리딩으로 철저히 가르쳐요. 그 학원에서는 철저하게 시력과 순차동력 방식으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문, 그게 지문 하나. 그래서 이제 음이라는 게 끊어 있게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하는 건 한국말다운 한국말로 말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이미 추출 문장을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는 다 이미 원장님과 얘기를 해서 이미 한 3주 전, 한 달 전에 수업 준비 끝난 상황이에요. 자료도 이미 다 넘겨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모든 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해줄 거는 철저하게 영어를 보고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떠올릴 수 있는 이 감각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원래 오늘은 이거 문장 외우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저번에 했다가 원래 문장 외우기를 제가 했었는데 저번에 했다가 조금 그러고 겁을 먹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굳이 한번 보여드리면 수업 시간에 할 거는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장들을 다 뽑아놨거든요. 지금 다 문장들 뽑아놨고, 서랍형에 많이 나올 법한 포인트가 되는 문장들 원서로 제가 다 추출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그 문제를 냈던 사람이니까, 내신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제가 킬러 문항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맞추는 문제를 맞춰야만,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만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어요. 실제. 저는 아이들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이들의 약점이 뭔지.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약점이 관계대명사는 아는데 단어랑 결합된 관계대명사 쓰임을 모르고요. 컨트리뷰트 공헌 하나는 열심히 외웠는데 컨트리뷰트가 자동사로 쓰일 때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전치사 추가랑 잘 어울린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야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원서에는 그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법들. 그러니까 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탭인 거죠.
해가지고 고속으로 다듬는 거예요, 저희가. 다듬어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원장님도 수업을 두고 싶다고 했으니까 8명 있다고 치면 짝을 다 내려가지고 짝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독해하지 않아요. 이미 내 아이들이 읽어와야겠어요. 읽어오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짝활동으로 순차통역 방식으로 시어 타듯이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량을 요구하는 시기로 인하여라고 옆에 친구가 한국말로 말을 해주면 푸드프로트라스 나로니 스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라고 하면은 이제 1917 러시안 레볼루션 그걸로 인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탄생했다. From which the Soviet Union was born. 그리고 나서 또 아이러니하게 뭐뭐가 되었다. 또 뭐로서 아이러니컬. 뭐에 소련이 종말하게 되었다. 그러면 contributed to the USSR design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식의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외대 홍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단순히 독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럼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문장 구조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읽으면 이제 이 문장을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말로 이렇게 쭉 말을 하잖아요. 딱 듣는 순간 Food progress not only started in 1970 Russian Revolution, from which the Soviet Union was born, but also ironically contributed to the USSR, Union of the Socialist Soviet Republics, demise.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걸 10년 전부터 10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학생들이 이걸 하게 돼요. 이 원리를 터득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자 학생들 이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쓰는 걸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쉽죠. 그겁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영어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될 거예요. 그건 실제 제가 경험해보는 건데 제가 굳이 군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원서를 아까 말씀드리려고 까먹었는데 원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된 게 제가 군대입니다. 사실은 군대에서 남들 잘 때 밤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3시간씩 원서책을 읽었어요. 원서를 읽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한 150번이나 20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실제 원서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완전히 눈에 뜨게 된 것 같아요. 원서를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상이 진짜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이. 제가 스스로 이걸 느낀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학원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 학교에서는 이걸 마음껏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도 했었어요. 근데 학원 원장님과도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원장님들 원서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저는 한 10여 년 동안 해왔던 건데, 네. 늘 해오던 건데, 이 학원에서 이렇게 장이 마련돼서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수업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이게 네 학생 네. 이제 끝났는데 제일 하고 싶은 말이고 끝나기 전에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정말 내가 살면서 느낀 거지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더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가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차를 드리는 거지.
네, 길게 얘기하면 힘들어할 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수학으로 얘기할게요. 열정을 갖고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한마디만 하면 영어 원서 책이 있고 번역본이 있어. 두 개를 다 너희가 줄 건데 이 챕터가 한 13개 정도 있거든요. 너희가 흥미 있어 하는 챕터 2개씩을 하루에 너희가 읽고 와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4번 수업이니까 8개 챕터를 이제 나간다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희가 집에서 읽고 와야 돼.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 팀장님께서 너희 수업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 그걸로 수업 진행을 나갈 거예요. 네. 이해됐어? 아 이게 다 하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수업까지 써 와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저기 설문지도 얘들아 너희가 강의실 가서 써서 선생님한테 애들한테 제출하세요 설문지도. 가세요. 1분 줄게 1분.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소리 나고 있어. 이거 진짜 잘 맞았어. 그게 사실 안 되네. 오케이. 알았어.